저는 이번 사건을 좀 느낀 게, 와, 좀, 저도 어쨌든 나이가 뭐 어린 편은 아니고, 뭐, 나름 뭐, 사회생활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로이어 프렌즈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건가요? 닥터 프렌즈 오진승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다크 채널에는 많이 갔었는데 로프 채널에 이렇게 진짜 출연해가지고 그때 브이로그 말고는 이야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 브이로그 이후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사실 좋은 이야기로 모시면 좋았겠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예요. 네, 저희가 작년에 딱 여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채널에 그 스토킹 영상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의 지인이었고. 충격적이었죠, 영상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사건이 시달렸을 때 뭐 보통 이제 문자로 시달리거나 아니면 뭐 전화, 지속적인 전화 이런 게 좀 많은데 이건 좀 특이하게도 병원에 찾아와서 맞습니다. 그게 또 다행히 또 CCTV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거 자료로서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제 이런 게 좀 발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소장도 접수를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진술도 다녀오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벌금 200만 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구약식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좀 중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식으로 벌금만 내고 끝내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제명이 조금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이에요? 판결은 아니죠, 이거. 알았어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킹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옛날부터 스토킹을 처벌해야 되는데 막상 예전에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딱히 죄명이 없으니까 방치되다가 나중에 스토커가 극단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패당이 많았는데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입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진승 선생님의 이 사건은 작년 5월이었어요. 모든 범죄는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날 때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아직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은 됐지만 시행은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그거는 이제 그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럼 벌금 200만 원보다 더 좀 중한 죄를 받겠네요, 뭔가요?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은 아무래도 범위로만 정해져 있고 스토킹의 정도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일단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뭐 횟수나 기간 같은 게 길다고 하면은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형사사건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오진승 선생님한테 이거 형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민사로는 청구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 청구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 뭐, 이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기도 했고, 뭐 좋은 일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자꾸 생각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소송을 이경민 변호사님 통해서 한 것도 이걸 좀 멈춰달라 더 이상 요 의미라 그게 어쨌든 지금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걸고 싶진 않았지만 근데 민사를 걸면 예를 들어 뭐 1억 정도를 받을 수 이거 좋은 질문인데 이게 진짜 뭐 민사로 걸면 더 막 엄청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손 변호사님 어때요? 이런 결과? 일단은 뭐 그 이제 민사랑 형사는 다르거든요. 형사는 이제 뭐 처벌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 벌금은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 납부하는 거니까 이거랑 별개로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면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민사 절차거든요. 보통 이제 뭐 민사로 이런 사건이 가면 결국 위자료밖에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 예, 왜냐면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짜요.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민사로 갔을 때 한 3억은 아니고 네. 약간 세 분을 고용할 뻔했는데 네. 제가 3억 받아드릴게요. 네. 그건 아니고 보통 하면 벌금 액수 정도 1, 2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네, 정리를 하면 이제 오진승 선생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민사로 청구했을 때 1억이 나왔다면 본인 청구 분명히 했을 건데 1억이 안 나와서 못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이 됐을 때 혹시나 조금 더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형사 사건을 이제 어쨌든 진행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결과가 있으면은 나중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민사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형사 결과가 어쨌든 이렇게 잘 끝나가지고 뭐 어쨌든 원하시는 이제 결과도 없고 맞아요. 그 이후에 피해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때 이제 사실 이병민 변호사님 아무튼 출근 MBC에 나오고 그걸로 기사가 또 좀 많이 났고 또 로이어 프렌즈에서 당시 영상 올라오면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분 이외에 뭐 다른 분이 또 괴롭히거나 이런 건 없죠? 뭐 박변이 계속 연락한다든지 이런 건. 약간 뭐 비스무리한 일들이 좀 간간이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까지 있었던 건 아니어서 아마 뭐 LF 법무법인이 또 뭐 제 옆에 있다는 걸 또 그 사건을 이후로 좀 많이 알게 되셔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건으로 좀 느낀 게 와 좀 저도 어쨌든 나이가 뭐 어린 편은 아니고 뭐 나름 뭐 사회생활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게 제가 되나?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변호사 친구분들이 계셔서 뭐 바로 좀 도움을 받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참 힘들겠다. 뭐 또 저는 이분이랑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인데 갑자기 찾아오신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전 연인 뭐 아니면 직장 뭐 동료 이러면 사실 이게 완전히 끊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약간 맞아요. 예, 뭐 그냥 좀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러실 것 같은 분들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은 진짜 개인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위험한 일도 당하실 수 있어서 저도 어쨌든 그때 변호사님 도움도 받고 경찰서도 같이 가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비슷한 일로 조금 고민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이걸 좀 공론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스토킹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진승 선생님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좋은 이야기로 밝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